자, 18단원 원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자, 원은요, 어떤 도형을 원이라고 하냐면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있죠? 요런 점들을 다 모으는 거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봤더니만, 이 점들이 그리는 도형이 바로 원이 됐다. 요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좌표축이 있어요. 요거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중심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중심을 뭐 보통 센터라고 해서 C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중심을 A,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 R 이렇게 있는 점들을 다 모아서 제가 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원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원 위에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 위에 있는 이 점을 제가 P라고 해볼게요. 뭔지 모르니까 X, Y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CP의 길이는 무조건 뭐가 돼요? 반지름이 돼야 돼요. 이 원 위에 뭐 P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원 위에 있는 점 P면은 CP 길이는 R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CP의 제곱은 당연히 R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럼 CP 길이의 제곱을 어떻게 구하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방정 그 공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서 제곱. 이렇게 하는 게 CP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뭐가 됐다? R제곱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요 방정식이 있죠. 요 방정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자 A랑 B는 뭘 알려주냐면요. 중심을 알려줍니다. A, B는 중심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이 R제곱은 뭘 알려주죠? 제곱하기 전에 그 R이 뭐다? 반지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게 써놓은 요 식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 2차 함수에서도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있었죠. 표준형은 뭐 꼭지점을 알 수 있게 우리 바꾼 그런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표준형은 보통 이제 정보들을 알려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중심이 0,0이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이 0,0이라면 0,0이 중심이라면 x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이 돼버리고요. y도 그냥 y제곱이 돼버려요. 반지름은 r제곱.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 공식 이만큼 있죠. 이만큼. 딴 건 안 적으셔도 되지만 요 공식은 적어두고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중심이 2,-3이고 반지름 길이가 4래요. 자, 바로 써볼까요? x에서 x좌표 빼서 제곱, y에서 y좌표 빼서 제곱 하면은 반지름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1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이에요. 중심이 원점이죠.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바로 하시고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5의 제곱 25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2번이에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중심 C라고 표현할게요. 중심은 뭐예요?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반지름은요. 9는 3의 제곱이라서 반지름은 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중심은 x제곱이니까 그냥 0,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중심은 0,1. 25는 5의 제곱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 우리 표준형이 있으면 뭐가 있었죠? 일반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는 게 표준형이었죠. 이거를 쭉 다 전개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x제곱 나오고 y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몇 x 나올 거예요. 자, 그냥 ax 이렇게 통틀어서 쓸게요. 그 다음에 y 1차도 나오겠죠. 그냥 by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럼 r제곱도 넘기면은 그냥 상수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을 다 통틀어서 c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0. 요렇게 쓰는 형태, 쭉 다 전개해서 쓰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 여기는 표준형.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문제를 풀 때 반지름하고 그 원의 중심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형에서 표준형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보기 3번에서 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예요. 볼게요. 1번. 자, x제곱에 여기 1차 있죠? 더하기 4x.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요. 4를 더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y제곱은 몇 y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시고 우리 4 더했으니까 오른쪽에도 4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는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y제곱 그대로 있고 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가 있어요. 중심 C라고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요.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하면 반지름은 2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보니까 2x제곱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은 2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y제곱이니까 다 2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더하기 2분의 3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또 x제곱하고 1차 마이너스 2x를 먼저 가지고 와요. 그러면 더하기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y제곱하고 더하기 4y 가져와요. 그 다음에 여기 4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분의 3은 오른쪽으로 이항시키시고요. 왼쪽에다가 1하고 4, 5를 더했으니까 여기도 5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꿔볼게요.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자, 여기 계산하면은 5는 2분의 10이니까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중심은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일단 반지름은 뭐예요? 루트 2분의 7이에요. 꼭 자연수로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유리화까지 하시면 2분의 루트 14가 반지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중심하고 반지름 구하는 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기 4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해보래요. 자, 일단 표준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ax 가져오시고요. 더하기 a제곱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y제곱에 y제곱에 더하기 4ay 하면은 여기는 4a제곱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나머지 다 넘겨볼게요. 자, 일단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으로 넘어가고요. 왼쪽에 5a제곱 더했으니까 여기도 5a제곱 더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a의 제곱 y 더하기 2a의 제곱 하고 오른쪽은 정리하시면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빼기 3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원이 되려면요. 여기 반지름 자리 있잖아요. 반지름이 음수가 나오면은 안 되겠죠. 즉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빼기 3이 양수가 돼야 돼요. 0이어도 안 되죠. 그럼 원이 안 만들어지니까 반지름이 0이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곱해요.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이 될 거고 0보다 작다로 바뀌겠죠. 인수분해 하면은 a-1, a-3이 되기 때문에 a 범위는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18-1번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1번. 중심이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러면은 x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3의 제곱하고 반지름 모르잖아요. r제곱으로 쓰세요. 모르는 문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1,6을 대입을 합니다. 자, x에다 1 대입하면은 9 되죠. 그 다음에 6 대입하면 여기도 9 돼요. r제곱이 18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r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여기다가 18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두 점의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겠대요.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지름이 있어요. 지름이 있으면 당연히 중심을 지나가겠죠. 여기 중심이 있겠죠. 뭐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심이 뭐가 될까요? 중심은 A점과 B점의 중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C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더하면 4고 2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3 더하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요. 반지름의 길이는 제가 중심을 C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BC의 길이나 AC의 길이나 똑같겠죠. 맞나요? 그래서 제곱은 또 AC의 제곱. 여기는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하는 거예요. 5,1하고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5 마이너스 2의 제곱 9.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제곱하면은 더하기 4 되니까 r제곱이 13이 되겠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1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래요. 얘는 아무 특징이 없어요. 그죠? 그럼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귀찮은 문제인데 일반형에다가 집어넣어서 연립하는 문제예요. 자,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뭐 ax, by, 그 다음에 c는 0. 이게 일반형이었잖아요. 여기다 그냥 딱 대입하는 거예요. 자, a점 대입해볼까요? 4,1. 그러면 16 더하기 1이니까 여기 17 되고요. 4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6, 마이너스 3 대입해요. 그럼 36이랑 9를 더하니까 45에다가 6a 마이너스 3b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 3, 0 대입합니다. 마 3, 0 대입하면 9, 마 3a 그 다음에 b는 없어지고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번, 2번, 3번식이라고 했을 때 3번식은 b가 없잖아요. 1번하고 2번하고 먼저 연립을 시켜볼게요. C를 없애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2번에서 1번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45에서 17을 빼면은 얼마예요? 28이 되나요? 그 다음 6a에서 4a 빼니까 더하기 2a. 마 3b에서 b를 빼니까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c는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2까지 나눠주시면 a 빼기 2b는 마이너스 14다.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해볼까요? 2번하고 3번. 2번에서 제가 3번을 한번 빼볼게요. 그럼 45에서 9를 빼니까 36이 되고요. 플러스 9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36 넘기고 3으로 나누면 3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연립해볼까요? 자, 밑에 식에다가 2배 하면 6a 빼기 2b는 마이너스 24대요. 그래서 얘네 둘이 뺍니다. 또 밑에서 밑에서 위에 거 빼면요. 5a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요. 3번식에다가. 그러면은 9 더하기 6 더하기 c는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죠. c는 마이너스 15. 자, 그 다음에 b 구하기 위해서 뭐 여기 식에다가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요. 마6 빼기 b는 마10이에요. 그래서 b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시나요? 그래서 다 구했으면 이제 답을 어디다가 쓰면 돼요? 이 일반형식 있죠. 여기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답은 얼마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시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6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표준형으로 안 바꾸셔도 돼요. 자, 이게 제일 귀찮죠. 근데 뭐 연립은 각자 편한 방법대로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제 1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중심이 원점이고 3, 마이너스 4를 지나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먼저 쓰고 시작이에요. 자, 3, 마이너스 4 대입하면요. 9 더하기 16이 r제곱이 돼버리죠. 그래서 답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요. 그럼 중심은 아까 뭐였죠? 두 점의 중점이었어요. 그래서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1, 마이너스 1이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반지름 제곱 구해볼까요? 뭐 c 여기를 뭐 a라고 두면은 뭐 ac의 길이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c에서 a 빼볼게요. 그러면은 4 더하기 마일에서 2를 빼서 제곱하면 9니까 여기 13 나오겠네요. 자, 그럼 답이 뭐예요?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1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귀찮은 3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제 대입합니다. 1,1 대입해요. 그러면은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대입해요. 그러면 5 더하기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 3,2 대입합니다. 그러면 9 더하기 4니까 13 더하기 3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먼저 여기도 1번, 2번, 3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1번에서 2번을 빼볼까요? 그러면은
2번에서 1번 빼는 게 낫겠네요. 2번에서 1번을 빼볼게요. 그럼 5 빼기 2니까 3,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 3번에서 2번 빼볼까요? 13에서 5를 빼면 8, 그 다음에 A 더하기 3b는 0.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얘네들이 이제 연립합니다. 빼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빼면은 마이너스 5b가 되겠죠. 3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는 0이다. 그래서 b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a도 구해볼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그러면 3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구나. 자, 그 다음에 1번식에다가 이제 다 대입합니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더하기 c는 0이죠. 그래서 c는 얼마예요? 4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쓰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쭉 써주시면 끝납니다. 되시나요? 자, 18-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심이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제가 중심 C라고 했을 때 x좌표를 a라고 둔다면은 y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뭐 a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헷갈리니까 일단 a, b라고 두고 b는 a 더하기 1이다.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를 지난대요. 일단은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을 세워봐요.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b의 제곱은 이제 여기 반지름 제곱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요. x축에 접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세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원이 이렇게 x축에 접해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중심의 좌표가 a, b라면은 반지름의 길이는 어디가 돼버려요? y좌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지름은 양수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 붙여서 이렇게 해서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3,2를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3 들어가면요. 자, 3-a의 제곱이고요. 2 들어가면은 2-b의 제곱은 b제곱 이렇게 돼버려요. 전개해 볼게요. 9-6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4b 하고 b제곱이 나오는데 오른쪽에도 b제곱 있으니까 그냥 없어지게 돼요. 맞나요? 근데 b자리에 뭐 집어넣을 수 있죠? 우리 a 더하기 1 집어넣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a제곱에 여기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되니까 4랑 마이너스 4도 사라집니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0이다. 이렇게 남아버려요. 그래서 a-1, a-9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a는 1 또는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a가 1이라면 b는 얼마가 나오죠? b는 2, a가 2면은 b는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a는 1 또는 9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a가 1일 때 b는 2가 나오겠고요. a가 9일 때 b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맨 처음에 이렇게 세워놨었죠. 자, 답 써보면요.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 또는 x 빼기 9의 제곱, y 빼기 10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x축에 접하는 원이다. 그러면요. 제가 중심을 a, b라고 놨을 때 자, x축에 접한다면 이때는 반지름이 y좌표가 된다는 거 물론 절대값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y축에 접하는 원은요. y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접하니까 이 중심에 x좌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거 이렇게 된다는 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x축에 접하면은 반지름은 y좌표,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x좌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제 2번 해볼게요.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고요. x축과 y축 동시에 접한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원이 이렇게 동시에 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있을 때 이 y좌표랑 x좌표랑 반지름으로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단 중심은 1사분면에 있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을 a, a로 두세요. 당연히 a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중심이 지금 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시켜요. 그럼 a 더하기 2a는 9니까 a가 얼마가 나와요? a는 3이 나오게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중심이 3,3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요?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은 그냥 3 돼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유제 3번이에요. 이번에는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고 y축에 접한대요. 자, 중심을 a, b라고 뒀어요. 그러면은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x좌표라 그랬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식을 써보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도 4,4를 지나니까 대입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에 4 들어가고 여기에도 4 들어가고. 자, 전개하면요. 16 마이너스 8a 더하기 a제곱, 여기도 16 마이너스 8b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이렇게 돼요. 자, a제곱은 사라지고요. 자, 먼저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b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 될 거고요. 자, b제곱 대신에 이제 뭐 들어가야 돼요?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제곱에 몇 a 돼야 되죠? 마이너스 12a 돼야 되죠. 그럼 요거 다 썼고요. 그 다음에 16 더하기 4니까 20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은 a-2, a-10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a가 10 또는 2 이렇게 나와야죠. 자, a가 10이면 b는 12, a가 2면 b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써보면요.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4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 또는 x 빼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12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4번이에요. 자,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중심을 일단 뭘로 놔요? 여기서 점 2개밖에 안 줬기 때문에 문자를 최대 2개까지만 만드셔야 돼요. 그럼 중심을 그냥 a, 2a 더하기 3 이렇게 두세요. 왜냐면은 반지름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a랑 r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자,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에서 2a 더하기 3을 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r의 제곱. 이렇게 세우시고 이 두 점을 대입을 시킵니다. 1,2 먼저 대입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1-a의 제곱. 그 다음에 2 들어가면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럼 여기 전개하시면은 a제곱이 일단 5a 제곱이 나오고요. 여기 플러스로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4a니까 플러스 2a.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r제곱이다.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3을 대입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그냥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정리합니다. 자, 여긴 플러스로 바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도 5a 제곱 나와요. 그 다음에 플러스 4a 더하기 4가 나오고 는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두 식을 이제 빼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a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r은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5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없어져서 r제곱이 5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답은 이제 어떻게 쓰면 돼요? 중심이 일단 답 쓰기 전에 중심 먼저 써볼까요? 중심 C가 a, 2a 더하기 3이니까 1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y-1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그대로 5 갖고 와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3번을 풀기 전에 우리가 16단원에서 넘어갔던 정리가 하나 있거든요. 자, 바로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건데 요거 하나만 정리해두고 갈게요. 중선 정리 뭐냐면요.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자,
자, 그냥 ABC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BC의 중점, 이 중점을 제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면요. 자, AB의 제곱하고 AC의 제곱은요. AM의 제곱, 요 길이가 되겠죠.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요거 더한 거에 2배와 같다. 요 정리가 성립을 하거든요. 자, 왜 이런 정리가 성립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BC가 있는 요 선분을 X축이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 다음에 M을 원점으로 생각해가지고 Y축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M이 여기 중점이기 때문에 제가 C라는 점을 C,0이라고 두면 B라는 점은 마이너스 C,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A, B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M은 원점입니다. 지금 원점에 0,0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AB의 제곱에다가 AC의 제곱 한번 볼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A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 AC의 제곱은요.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전개를 해보시면요. A 제곱이 2개가 나오고 B 제곱도 2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C 제곱도 2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써볼게요. 2a제곱, 2b제곱, 2c제곱 이렇게 나와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am의 제곱이랑 bm의 제곱의 2배를 구하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 am의 제곱이 뭐가 되죠? am의 제곱은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bm은 bm 길이가 c이기 때문에 bm 제곱은 c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2배의 c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am의 제곱 더하기 2bm의 제곱 이렇게 돼버려서 2로 묶으면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되시나요? 요거는 그냥 증명이니까 요거까지는 외우시진 않아도 되지만 여기 중선 정리 있죠. 중선 정리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은 쓸모가 있습니다. 어디서 쓸모가 있냐? 바로 요 기본 문제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지금 A랑 B점이 있고요. 원 위에 원이 있대요. 근데 점 P라는 요 점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랍니다. 그랬을 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보시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보세요. 좌표 평면을 제가 그려볼게요.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자, 2,5 예를 들어서 뭐 여기 A가 있어요. 2,5 그 다음에 4,1 여기 B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원이 지금 어떤 원이에요?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이런 원이 되겠죠. 맞나요? 자, 이런 원이 있는데 P가 있을 거 아니에요. P가 원 위로 막 움직일 거야.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막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P를 어디를 잡아야지 PA를 제곱한 거, 그 다음에 PB를 제곱한 거, 그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길이보다 지금 이 길이가 더 길겠죠. 언제가 최소가 되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중선 정리를 또 이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A랑 B를 연결을 해요. 그럼 A, B에 중점이 있을 거예요. 중점. M이라고 해볼게요. 중점. 그러면은 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니까 여기는 3,3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점 P를 아무 데서나 잡아요. 그냥 뭐 요 점을 제가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M이랑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M이랑 P랑. 맞나요? 그럼 우리 중선 정리 생각해 보시면요. 자, PA의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요. 2배예요. 뭐의 2배냐? PM의 제곱. 그 다음에 A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최소이려면은 어디가 최소가 되면 돼요? AM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럼 PM의 길이 여기가 최소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PM은 최소값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구하냐? 여기 중심 있죠, 중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중심밖에 없잖아요. 중심에서 M을 연결을 해요. 이렇게. 중심에서 M을 연결을 해요. 원점에서. 그 다음에 이 반지름 길이 우리가 1로 알고 있죠.
그럼 여기 요 점을 바로 P로 둔다면은 요때 PM의 길이가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꺾어서 가는 것보다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OM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PM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 OM의 길이에서 반지름 1을 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OM의 길이는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루트 18이니까 3루트 2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최소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값을 실제로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PM의 길이의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 하시고 자 3루트 2 마이너스 1이 PM이잖아요. 요거 제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AM의 제곱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하시면 되겠죠. AM의 제곱은 AM 길이는 어떻게 되죠? 2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3의 제곱 해서 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5.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완전 제곱식 합니다. 자, 18, 그 다음에 더하기 1 있고 마이너스 6루트 2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19고 5까지 하면은 24예요. 그래서 2배 하시면은 48 하고 마이너스 12 루트 2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선 정리를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줘야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다.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보시오.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요. 먼저 원을 바꿔볼게요. 자, x제곱에 몇 x 없죠. 그냥 얘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8y 있고 더하기 절반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넘어가고요. 16 여기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에 y 빼기 4의 제곱은 25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얘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이 0,4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원 위에 어딘가에 P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 데나 그려볼게요. 요 직선 여기 3x 마이너스 4y 더 빼기 24는 0 이렇게 있을 때 어딘가에 Q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PQ 길이가 제일 짧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요. 수선의 발을 내려. 이게 제일 짧아요. 그러면 여기 만난 요 점 있죠? 요 점을 P라고 하고 바로 요 점을 Q라고 하면은 이 PQ 길이가 최소가 될 거예요. 맞나요? 괜히 P가 여기 있어서 Q까지 거리 하면은 더 길어지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최소가 됩니다. 자, 그럼 중심을 제가 C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PQ 길이의 최소값은 CQ에서 뭘 빼면 돼요? 반지름 5를 빼면 되겠다. 되시나요? 자, 그럼 CQ는 어떻게 구하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앞에서 다 연습을 했죠. 자, 루트 공식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찾아보세요. 자,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0,4 대입하죠. 그럼 0 들어가면 0이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5분의 얼마예요? 40이 돼서 CQ의 길이는 8이 됩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8에서 반지름 5를 뺀 3이 PQ 길이의 최소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6번도 해볼게요. 자, 여기도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중선 정리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M은 중점입니다. A, B의 중점. 자, 그러면은 여기는 좌표가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자, A라는 점은요. 여기 -1,0이에요. 그 다음 B라는 점은 1,0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중점이 뭐가 돼버려? 바로 원점이 돼버리겠죠. 중점 5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원이 있어요. 중심이 3,4, 3,4 뭐 한 이쯤 있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2. 반지름은 2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P를 아무 데서나 잡죠. P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중선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P가 뭐 이쪽에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지금 PM의 길이가 여기 5라고 쓰지 말고 M으로 쓸까요? PM의 길이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AM의 길이는 정해졌죠. AM이 1이니까 AM 제곱도 1이 되겠죠. 여기가 최소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 최소가 될 거예요. 그럼 PM이 언제가 최소가 되겠느냐? 또 M하고 중심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요만큼을 P로 두면 되겠죠. 중심은 3,4, 여기는 C라고 두겠습니다.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PM의 길이는 CM에서 빼요. 뭐를? 반지름을. 반지름 얼마예요 지금? 여기 4니까 반지름은 2가 된다 그랬었죠. 빼기 2. 요거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CM을 한번 구해볼까요? CM 제곱은 자 3 빼기 0의 제곱, 그 다음에 4 빼기 0의 제곱 하니까 25라서 CM은 얼마예요? 5가 돼요. 그래서 5 빼기 2 하면은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2배에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2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 첫 번째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나오냐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와요. 근데 우리 2차 함수에서도 했었습니다. 2차 함수랑 뭐 x축이랑 이렇게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했었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판별식이 0인 거고 0보다 작은 거고 이거 다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x축에서 변형돼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직선으로 일반 직선으로 안 만나면은 똑같이 판별식 0보다 작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바뀐 거냐? 2차 함수가 아니고 원으로 바뀐 거예요. 원이랑 직선이랑 안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원이랑 직선이랑 접하는 거. 이렇게 접하는 거. 또는 원이랑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근데 판별식 쓰는 거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판별식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하느냐면요. 우리 요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있죠. 거리. 이만큼을 D라고 해요. 그래서 D랑 R이랑 비교하는 게 나와요. 자,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는요. 당연히 D가 반지름보다 더 길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접하는 경우는 접하기 때문에 D랑 R이랑 같아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D가 더 짧겠죠. 반지름이 더 크다. 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되는데 보통 원에서는요. 판별식보다 이렇게 D하고 R하고 비교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쉽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보기 1번. 자, 보기 1번. 자,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n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입하는 게 간단한가 봐요. 대입해서 해볼게요. 자, x제곱에 y 대신에 이제 x 더하기 n이 들어가서 또 제곱돼서 는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전개하시면 2x제곱 2nx 더하기 n제곱이고 8 넘어와요. 이렇게. 자, 4분의 d 합니다. 그럼 n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렇게 돼요. 즉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6 요게 이제 판별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1번 두 점에서 만나면은 우리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n제곱이 16보다 작기 때문에 n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6이 0이 돼야 되죠. 그럼 n제곱이 16이기 때문에 n은 범위로 안 나오고 값으로 나와요. 뿔마 4. 자, 3번은 마 n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안 만나기 때문에. 자, n제곱이 16보다 크기 때문에 n은 마 4보다 작다. 또는 뭐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기 2번이에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우리 접선은요.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판별식이 0이다. 또는 D랑 R이랑 같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1번. 자, 원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원이 지금 중심이 0,0이에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5죠. 그래서 이런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원 위의 점이잖아요. 위의 점. 이게 또 중요한 말이거든요. 원 위의 점. 2,1이 어딘가 여기 있을 거예요. 2,1이. 여기에서의 접선 있죠. 접선. 요 접선 L이라고 할게요. 요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중심이랑 이 점이랑 접점이랑 연결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 보이세요? 자, 왜 수직을 이용을 하냐? 우리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죠. 요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접점을 제가 뭐 P라고 할게요. 자, OP의 기울기. OP의 기울기는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L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수직이기 때문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L은 Y는 마이너스 2가 있고요.
2,1 지나니까 x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5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괄호 2번은 뭐냐? 지금 방금 한 거를 일반적으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괄호 1번 푼 거거든요. 괄호 2번 일반적으로 해볼게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반지름이 뭔지 모르는 거고 원 위의 점이 뭔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여기 요 점을 P라고 두면요. OP의 기울기 똑같이 해볼게요. 중심은 똑같죠. 0,0으로. 그러면은 x1분의 y1이 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접선을 내가 L이라고 했으면은 L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y1분의 x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L 방정식을 써보면요.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기울기가 되고요. 자,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전개를 조금 해보면요. 전개하기 전에 잠깐만 y1을 곱해볼까요? 그럼 y1, y는 마이너스 x1에다가 x 빼기 x1 하고 더하기 여기는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전개해요.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마이너스 x1x를 넘겨요. 얘를 넘겨요. 그러면 x1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까 x1, y1 이 점 P는요 원 위의 점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뭐가 돼버려요? y1 제곱은 r 제곱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쓸 수가 있다? r 제곱을 쓸 수가 있다. 요렇게요. 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 위의 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돼버립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외우기. 자,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자, x1과 y1은 원 위의 점이다. 그냥 점 안 돼요. 원 위의 점만 됩니다. 외워주세요. 자, 보기 3번이에요. 이번에는 자, 이 원의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y는 3x 더하기 b 일단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저 y 자리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3x 더하기 b의 제곱은 4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하면요. 10x 제곱 더하기 뭐 6bx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4도 넘어와요. 이렇게. 근데 우리 접하니까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요? 4분의 d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하시면은 절반의 제곱 9b제곱 빼기 ac 그럼 10b제곱 더하기 40 이렇게 돼요. 얘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b제곱이 뭐예요? 40이다. 이렇게 돼버려. b는 풀마 2루트 1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길게 3인 직선의 방정식 즉 접선이죠. 지금 y는 3x 하시고 뿔마 2루트 10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또 공식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울기 뭔지 모르고 반지름 뭔지 모르고 이렇게 바뀐 거죠. 똑같이 합니다. y는 mx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자, x제곱에 mx 더하기 b의 제곱하고 는 r제곱이 돼버려요. 또 전개하면요. m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그 다음에 2bmx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4분의 d 하는 거예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b제곱 m제곱 빼기 ac죠. 그럼 m제곱 더하기 1이랑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곱한 거 빼요. 자, 해볼까요? b제곱 m제곱 하고 마이너스 다시 m제곱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m제곱 r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r제곱 얘가 이제 0이 돼버려. 그러면은 앞에는 사라지고요.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우리 b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만 넘깁니다. 그러면은 b제곱은 r제곱으로 묶이네요.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풀마 r 나오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y는 mx b자리에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런 공식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뭘 알 때 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랑 반지름을 알 때. m이 기울기죠. 여기가 기울기. 그 다음에 r은 반지름. 이렇게 할 때는 요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 외워주세요. 외우기. 자, 공식 2개 나왔어요. 지금 여기 중요한 공식 2개 나왔습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18-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직선과 원의 교점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일단 1번 먼저 할게요. 1번. 자, 교점이에요. 그러면은 대입을 하란 얘기겠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은 25. 요거를 먼저 풀란 얘기예요. 자,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 25 넘어와요. 마이너스 24는 0. 자,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는 0. 인수분해하면요.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 또는 3이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3일 때 y는 4 이렇게 되겠죠.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도 2개가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4,3일 때 이때 먼저 해보면은 자, 얘가 지금 직선하고 원의 교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 위의 점이란 말이죠. 아까 기억나세요?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기억나시나요? 이 공식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 마4하고 마3이 x1 y1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r제곱이니까 그냥 25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4 대입하면요. 3x 더하기 4y는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만 예쁘게 해주시면요. 4x 더하기 3y 더하기 25는 0 하나 나오고요.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자, 2번입니다. 자,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래요. 얘는 뭐예요? 원점에서 거리가 4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4라는 얘기예요. 아, 중심이 원점이고요.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얼마다? 4다. 요거를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얘 기울기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x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수직이니까 1이 돼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y는 mx였죠, 아까? 그럼 그냥 x 뿔마 여기는 뭐 나왔었죠? r 나왔어요. r. 그다음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y는 x 뿔마 4 루트 2가 이제 저 두 개의 접선이 되겠다. 이렇게 공식을 알면은요. 간단하게 풀 수 이렇게 사각형이 안 그려지냐? 공식을 알면은 간단하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되시나요? 자, 그다음 유제도 한번 해볼게요. 직선과 원의 교점. 자, 여기도 얘 어떻게 바꿔요? 직선을 y는 뭐 마3x 더하기 10 이렇게 바꾸고 여기다 대입하세요. x제곱에 마3x 더하기 10의 제곱은 20이다. 전개합니다. 10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60x 100이고요. 20 넘으면 더하기 8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은 0이니까 x 빼기 2, x 빼기 4 돼요. 그래서 x가 2 또는 4가 나오죠. 자, 2, 얼마 그 다음에 4, 얼마 이렇게 돼요. 자, y는 마3x 더하기 10이니까 2 들어가면 얼마예요? 2,4 되겠고요. 4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원 위의 점이죠. 자, x1 x 더하기 y1 y는 반지름의 제곱 또는 x1 x 마이너스 y1 더하기 y1 y는 반지름의 제곱. 요거 간단히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x 더하기 2y하고 마이너스 10은 0이다 하나 나오죠. 또는 2x 빼기 y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8번이에요. 자, 이 직선에 평행하다. 아,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루트 3이다.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예요? 4예요. 이럴 때 접하는 직선,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공식 쓰면 끝나죠. y는 기울기 루트 3이에요. 루트 3x 뿔마 r 쓰시고 루트 기울기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루트 3x 하고 뿔마 4 곱하기 2니까 8 이렇게 되겠네요. 요만큼이 정답입니다. 끝이에요. 자, 다음 기본 문제 5번입니다. 자, 0,2를 지나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여기는요 주의할게요. 원 위의 점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0,2를 대입하면요 0 더하기 4라서 절대 1이 안 나와요. 원 위의 점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를 일단 다 보여드릴게요. 기본 문제에서는요. 방법 첫 번째. 자, 기울기 뭔지 모르죠? 기울기 m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접선은요. y는 m하고 0,2 지나잖아요. mx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y 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x제곱에 mx 더하기 2의 제곱은 1이에요. 전개하시면요. m제곱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4mx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판별식 합니다. 자, 절반의 제곱 빼기 ac니까 3m제곱 빼기 3은 0이다. 그래서 m제곱은 3이 나와요. 그래서 m은 뿔마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y는 풀마 루트 3x 더하기 2다.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판별식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자, 우리 공식 이용하는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을요. 뭔지 모르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뭐 1 이렇게 두는 거죠. x1하고 x1, y1이 이제 원 위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0,2는 어디 위의 점이 돼야 돼요? 바로 이 접선 위의 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0,2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x는 없어지고요. 이 y1은 1이 돼요. 그래서 y1은 2분의 1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우리 x1, y1은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이것도 성립하거든요. 그럼 y1 자리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x1 제곱은 넘어가면 4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x1은 얼마? 풀마 2분의 루트 3이 나오죠. 그래서 x1, y1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나오거나 얘네는 이제 원 위의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x1x 그럼 2분의 루트 3x 더하기 2분의 1y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 더하기 2분의 1y는 1. 자, 그럼 2 곱해가지고 정리하면요.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2 나올 거고요. 다음 두 번째 y는 루트 3x 더하기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이랑 비교했을 때 뭐 따로따로 썼지만 똑같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모든 문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풀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접선을요. y는 mx 더하기 2 이렇게 놨었죠. y 넘겨요. mx 빼기 y 더하기 2는요. 지금 원이 있고 접하는 직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뭐 0,2가 뭐 이쯤 있다고 치면요. 우리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뭐가 돼야 돼요? 반지름이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죠? 요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심이 지금 0,0이니까 0,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루트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분의 0, 0 대입한 여기 2밖에 안 남죠.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즉 루트 m제곱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된다. m제곱 더하기 1은 4가 돼서 m제곱은 3이죠. 그래서 m은 뿔마 루트 3 나와요. 그래서 얘도 대입해버리면은 y는 뿔마 루트 3x 더하기 2다.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편한 것으로 푸시면 되는데 뭐 셋 다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는 거. 익숙해지면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유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오. 자, 여기도 중심이 있죠. 중심 0,0이 있죠. 그 다음에 직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y는 기울기 몰라요. 그 다음에 2,1 지나니까 x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럼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하는 거죠. 자, 그럼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 돼요.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d랑 r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m 더하기 1 절대값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제곱시킵니다. 4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은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3m제곱하고 1 없어지죠. 빼기 4m은 0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m은 0이 나오거나 또는 3분의 4가 나오거나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이렇게 세운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일단 m에다가 0 대입하면요. y는 얼마? 1 요거 하나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4 대입해요. 그러면은 3분의 4x 빼기 y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3 곱합니다. 그럼 4x 빼기 3y에다가 마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접선이 나오게 됩니다. 되시나요? 왜 두 개가 나오냐면요. 원이 있을 때 2,1에서 만약 2,1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접선이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고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고 접선이 두 개씩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도 똑같이 중심은 0,0 그 다음에 접선 y는 m 하고요. x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mx 빼기 y 더하기 m 더하기 3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합니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자, 0, 0 대입하고 절대값 m 더하기 3이 되고요. 얘는 지금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5다.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 m 더하기 3은 자, 루트 안에서 곱해지죠? 5m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고요. 양변 제곱합니다. 그럼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9는 5m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4m제곱 마이너스 6m에다가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그럼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요. 얘 인수분해 되죠. 2, 1, 2, 1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2m 더하기 1이랑 m-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m이 두 개가 나오죠. m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 요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y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은 0 이렇게 돼요. 자,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2 곱합니다. 자, x 더하기 2y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 대입해요. 그러면은 2x 빼기 y 더하기 2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2x 빼기 y 더하기 5는 0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6번이에요. 자, 직선하고 원이 두 개가 나와 있고요. 다음 물음에 답해라.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그럼 이 원을 먼저 바꿔야 돼요. 위에다 바꿔볼까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있어야 돼요. 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16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5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5로 9랑 16 더하면은 여기 25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y 더하기 4의 제곱은 20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심이 지금 몇 컴마 몇이에요? 3,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는요. 이 3, 마이너스 4를 직선에다가 대입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럼 3 더하기 8 더하기 a는 0이 돼요.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1이다. 간단하게 구해줬습니다. 2번 직선이 원에 접한다. 얘는 D랑 R이랑 같다. 원의 중심이요. 3,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에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루트 1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죠. 분의 자 3, 마이너스 4 대입해요. 3 더하기 8 더하기 a 얘가 이제 얼마가 돼야 돼요? 반지름이 돼야 돼요. 반지름은 루트 20, 2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절대값 a 더하기 11은요. 루트 5로 곱하면은 10이 돼버려요. 아, a 더하기 11은 풀마 10이겠네요. 그래서 a가 두 개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일단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직선하고 원이 서로 다른 두 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D랑 R이랑 비교했을 때 R이 더 크다. 되시나요? 그럼 우리 2번에서 했던 거 그대로 이용하세요. 루트 5분의 절대값 a 더하기 11이 D예요. 얘가 2루트 5보다 반지름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럼 a 더하기 11 절대값 한 게 10보다 작아요. 맞나요? 마 10보다 크고 a 더하기 11이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유제도 해볼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1,2고요.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이래요. 그러면은 먼저 뭘 해봐야 돼요?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자, x 더하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r제곱 하시고요. 2,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2 대입하면 여기 9 나오죠?
더하기 16은 r제곱. r제곱이 25네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25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아요. 원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d가 더 크겠죠, r보다. 맞나요? 자, d는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 분의 절대값 하시고요. 중심이 마이너스 1,2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8 더하기 a 돼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5였죠. 만나지 않으니까 d가 더 크다. 요거 푸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a 더하기 5가 5를 곱하면 25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절대값 벗긴 요 식이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또는 25보다 크다. 요걸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0보다 작다 또는 20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보기 먼저 볼게요. 1번,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먼저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0이고요. 두 번째 원은 a, b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외접하기 위한 조건과 내접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래요. 자, 두 원이 있을 때 일단 외접하는 거 먼저 보세요.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외접이라는 얘기는 바깥에서 접하는 거예요. 그죠? 바깥에서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원의 반지름 R1, 두 번째 원의 반지름 R2 이렇게 있을 때 그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있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제가 D라고 할게요. 그럼 D는 이때 어떻게 구해요? D는 R1이랑 R2랑 더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접은 어떻게 될까요? 내접. 내접이란 얘기는 두 원 중에서 뭐 반지름이 다를 테니까 큰 원이 있을 거고 작은 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쪽에서 접하는 거예요. 안쪽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원의 중심, 그다음에 작은 원의 중심 이렇게 있을 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큰 원의 반지름을 이만큼을 R1, 그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을 R2 이렇게 두면은 여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 D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돼버려요. 맞나요? 근데 보통은 이제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뭐 절대값을 붙이시면 되겠죠. 거리는 양수여야 되니까요. 맞나요? 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외접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외접하기 위한 조건 두 중심 사이의 거리 1번에서 그걸 1에서 구해준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죠. 그러면 외접하면요. 얘가 이제 d가 되는 건데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한 거예요.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1이고 두 번째 원은 2예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다. 이런 조건이 나와요. 자, 그럼 내접하는 조건 볼까요? 내접하는 조건도 d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동일한데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제곱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외접하는 조건, 내접하는 조건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구하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은 이때는 또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 자, 이렇게 만날 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중심이 각각 있을 거예요. 중심. 그 다음에 이만큼은 큰 원의 반지름. 요만큼은 작은 원의 반지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 생각해 보세요. 이 D는요. R1 더하기 R2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리고 R1 빼기 R2보다는 커야 돼요. 물론 절대값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D가 아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는데 뺀 거는 1이었죠. 2 빼기 1. 그 다음에 더한 거는 3이었죠. 1 더하기 2. 이 조건에 만족하면 돼요. 그럼 얘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2번이에요. 방정식의 그래프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항등식이죠. 항등식. 앞에 직선의 방정식에도 했었는데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만들었었냐?
한 직선의 방정식 있고 m 곱한 다음에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더해서 0이다. 이렇게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원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직선은요. 제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선은 한 원의 방정식, 이건 일반형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형에서 한 원의 방정식을 빼주시면 직선이 나오고요. 원은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에다가 뭐 m 같은 거 곱하고 또 원의 방정식 쓰고 m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기 2번은요. 자,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요거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 일단 요게 하나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 연립하란 얘기죠. 뺍니다. 빼면 다 사라지고 y 플러스 2는 0이 돼서 y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를 아무데나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원에다가 대입하시면요. x제곱 플러스 2x는 그대로 있죠 지금. y제곱은 4. 그 다음에 3y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까지 있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돼버려요. x가 두 개가 나오겠네. x 더하기 3, x 빼기 1은 0이 돼가지고 x가 마3 또는 1이 나와요. 그래서 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또는 1,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문제 7번 볼게요. 두 원이 있을 때 1번 외접할 때 외접은 어떻게 했었죠?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반지름을 더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원은 0,0이에요. 중심이. 두 번째 원은 2,2예요. d를 먼저 구해보자면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랑 똑같아야 돼? 두 원의 반지름 더한 거랑 똑같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r이고요. 두 번째는 루트 2예요. 그래서 여기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이 얼마가 나와요? 그냥 루트 2가 나오겠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1번의 경우 접점에서의 두 원의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1번의 경우 접점에서의 두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먼저 1번의 경우라는 얘기는 외접할 때란 얘기예요. 두 원이 지금 외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접하고 있을 때 공통접선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 있겠죠. 여기 둘 사이에. 여기 이제 공통접선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 두 원의 중심,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얘네는 수직으로 만나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0,0이랑 2,2 사이에 여기 기울기 2 빼기 0분의 2 빼기 0이니까 1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공통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접점도 구해봐야 돼요. 요 접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우리 0,0이랑 2,2를 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하고요. 0,0 지나니까 그냥 요게 돼버리거든요. 얘랑 누구랑 만나야 돼요? 원이랑 만나야 돼요. x 빼기 2의 제곱에 또 x 빼기 2의 제곱이 돼버려요. 그럼 더하기 2 이렇게 곱하기 2가 돼버리고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빼기 2의 제곱은 1이 돼서 x 빼기 2가 풀마 1이 돼버리겠죠. x가 3 또는 1이 나오겠죠. 근데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x가 1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접점이 뭐가 돼버려요? 접점이 1,1이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에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에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은 반지름끼리 빼요. 그럼 r 빼기 루트 2. 근데 물론 절대값 해야 되겠죠. 요거보단 커야 돼요. d 2루트 2. 그 다음에 d는 또 뭐보다 작아야 돼? r 더하기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절대값이 2루트 2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을 푼 식은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고 2루트 2보다는 작아요.
자, 그럼 루트 2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2보단 크고 그 다음에 3루트 2보다 작겠죠. 근데 우리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져야 돼요. 이렇게 범위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풀어줍니다. 두 번째. 자, 2번은 간단하죠. 어떻게 돼요? r이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만 나오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구했죠. 이렇게 두 가지 공통 부분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보다는 크고 r이 3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되시나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유제 11번도 풀어볼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이 두 번째 원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외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접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두 번째 원이 지금 중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꿔줍니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16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에다 9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원은요, 모르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냥 r제곱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d를 먼저 구해야 돼요. d. 얘네 조금 밑에다가 쓸게요. 자, d를 먼저 구하면은 여기 0,0, 여기는 3,-4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는 루트 9의 제곱 더하기 마4의 제곱해서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외접하는 경우. 외접하는 경우는요,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게 얼마여야 돼요? 5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때 반지름은 얼마다? 2다. 그래서 이때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 4다.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내접하는 경우 해볼게요. 내접하는 경우는요, 반지름을 뺀 게 d였었죠. 그러면은 누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절대값을 붙여요. r 빼기 3 한 게 이제 5가 나와야 돼요. 그럼 r-3이 풀마 5가 돼가지고 r은 8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이거나 하는데 8은 안 되겠죠. 양수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4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본 문제입니다. 18-8번. 자, 두 원이 있다.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교점의 좌표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둘이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이라고 했을 때 빼면 되겠죠.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을 빼볼게요. 그럼 x제곱이랑 y제곱은 사라지고요. 3x 더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 y를 첫 번째 직선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첫 번째 원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정리하면은 10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는 0이 돼요. 그래서 5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얘를 인수분해를 해봐요. 5x랑 그냥 x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분의 2 또는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5분의 2, 자, y는 마 3x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3 곱하고 그럼 5분의 6이고 더하기 1 하면은 5분의 11이 나옵니다. 또는 1,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번 풀어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한 원에서 다른 한 원을 빼라. 빼서 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를 빼주시면 돼요. 자, 어디에서 어디를 뺐는지는 상관없어요. 자, 우리 요거 뺐었죠? 1번에서 했었죠? 어떻게 돼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었죠 지금. 자, 이 직선이 마1, a를 지난대요. 마1, a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3 더하기 a, 마1은 0이라서 a는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두 원의 교점과 1,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근데 1, 1이 지금 아무 데도 안 지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이때는 한 원에다가 뭐 m 곱하고 나머지 한 원 더하고 는 0 이렇게 직선하고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이 어떻게 세워지냐? 직선은 제곱이 없어져야 되니까 빼기 하는 거고요. 원은 제곱 살아있어야 되니까 한쪽에다가 m 곱하는 거예요.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어딜 지나가야 돼요? 1,1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1,1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m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1 마3 마1 마4 이렇게 돼요.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돼요. 아,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m 자리에다가 이 마이너스 2를 대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슉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10 되고요. 뒤쪽은 그대로 되겠죠. x제곱 y제곱 마 3x 마 y 마 4는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은 정리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시작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3x 더하기 y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두 원이 있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 1번, 여기 2번이라고 하면은 한 군데서 한 군데 빼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된다 그랬죠. x제곱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x제곱 y제곱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몇 x 됩니까? 21x 그 다음에 플러스 3y 그 다음에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96에 마이너스 48 하면은 144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로 나눠요? 3으로 나눠줘요. 7x 더하기 y 빼기 3, 4, 12, 3, 8에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니까 한 원에다가 뭐 m 곱하고 다른 원 더해서 0이다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도 적어볼게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0,0을 x랑 y에 대입을 시킵니다. 조금 간단해지죠. 마이너스 96m 더하기 48은 0이 돼요. 그래서 m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아니다. 그냥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어디다가 대입합니까? 지금 이 2분의 1을 여기 m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귀찮지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y제곱 그대로. 자, 요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2를 곱할게요. 여기 없어지고 여기 2 곱해요. 그러면은 3x제곱 3y제곱 뭔가 3으로 약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1y. 그 다음에 마이너스 96 플러스 96 하면 없어져요. 3으로 딱 나눠지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7y는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끝납니다.